현재 일본은 국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안 그래도 위태로웠던 일본 경제에 엔화 가치까지 폭락해버리면서 치명타를 입은 것인데요. 심지어 일본은 몰락 전 중국 청나라 말기 같다며 선진국 탈락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언론들의 경고까지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자신들이 금융제재를 가하면 한국 돈은 곧 휴지가 될 것이다 라며 조롱했습니다.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을 두고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며 당당하게 말한 것인데요. 이는 일본의 엔화가 안정적이라는 자신감에 차서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기는커녕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일 의존도를 줄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망하게 해버리겠다며 시작한 수출 규제 행위가 오히려 한국인들의 의지를 불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업들과 국민들은 힘을 모아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버렸는데요. 그 결과 기술 자립과 탈일본 기업화를 성공시켜버렸고 오히려 일본에게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불러일으켰죠. 경제의 힘이 점점 떨어지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21.83엔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얼마 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에 비하면 조금 진정된 추세지만 연초에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일본의 엔화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와 비교하더라도 100엔당 98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엔화의 가치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엔화는 미국의 달러나 금과 함께 위기 상황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은 이번 우크라 사태를 통해 안전자산을 찾아 헤매던 투자자들이 일본의 엔화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엔화를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교수는 일본 경제가 역량 부족에 빠진 진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그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일본 경제의 힘이 저하되면서 국제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가속하고 있다. 환율은 통화의 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대표적인 국력 지표다. 일본의 역량이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의 경제는 처참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1990년 이후 세계는 국경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글로벌화되고 있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의 트렌드는 분업화에 집중했는데요. 미국의 애플도 소프트웨어의 설계나 개발에 집중하면서 제품의 조립이나 생산은 대만이나 중국에게 위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변화를 택하기보다 전통적인 것을 지키며 유지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에 충격이 컸던 탓인데요.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앞서 나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후퇴를 의미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몸을 사리며 혁신을 하지 못했던 일본 기업들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전자기기를 보더라도 10년 전 디자인과 지금 신상품으로 내놓은 제품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외면받는 것은 당연했는데요. 일본의 수입 물가는 근래에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치솟고 있는 반면 수출은 자동차 산업에서만 두각을 드러낼 뿐 나머지 일본의 기업들의 제품은 아무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일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내수 시장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이 합쳐져 일본의 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들과 세계를 속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일본은 GDP 세계 3위를 기록하며 경제지표 상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경제 상황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이 금방 들통났는데요. 작년 말 일본이 GDP를 조작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8년간 한 기업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조작해 부풀리면서 이로 인해 일본의 GDP가 뻥튀기 되었음을 밝혔는데요. 투표를 연필로 하는 나라답게 건설업체가 연필로 작성해온 것을 지자체 담당자가 지우개로 다시 고치면서 이중 계상이 될 만큼 허술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수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 했는데요. 엔화가 약세되면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자연스레 주가가 상승하고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임금을 상승시키고 그건 곧 다시 국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수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는 것을 노린 것인데요. 물론 과거에는 이 전략이 잘 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져도 일본의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 제품 안 사기 운동, 가지 않기 운동 등 일본의 소비가 확 줄어들기도 했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일본의 제품을 점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 실제 실효 환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선 일본의 2월 실제 실효 환율이 66엔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일본은행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72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해당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대외적인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은 IMF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나 IT 산업에 집중해 새로운 살 길을 찾았지만 일본은 버블 경제 이후 발전은커녕 안정이라는 변명하에 개발을 게을리했으니 현재 일본 경제의 추락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을 청나라 말기의 상황과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마지막 왕조 국가였던 청나라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보유했었죠. 그런데 청나라가 몰락하고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로 추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청나라 관료들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관료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기에만 급급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잘 나갔던 시절만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았고 안정된 사회를 지속시킨다는 명목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도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조차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20대는 사토리 세대로 불리는데요. 이들을 부르는 다른 말은 득도 세대입니다. 이들은 출세나 성공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지만 이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기는커녕 안도감까지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본의 정부가 만들어낸 인식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자신들의 손으로 무언가를 바꾸기보다 순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데요. 나고야 상과대 교수인 하라다 유타카는 이를 꼬집으면서 일본 관료들도 지금 그대로가 좋다며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 결과 국제경영개발원이 작성한 2021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23위고 일본은 30위라고 합니다. 여러 지표를 볼 때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을 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일본의 GDP를 2배 넘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빅맥 지수는 태국보다 낮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이 지금은 생활물가가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개발도상국보다도 저렴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 입장료도 일본이 가장 저렴한데요. 2021년 8월 기준 도쿄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8,200엔인데 비해 미국 디즈니랜드는 14,500엔, 상하이는 8,824엔, 파리는 18,000엔 등으로 일본보다 비쌉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가 생활용품점 백엔샵 역시 일본에서는 100엔 균일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미국에서는 160엔, 뉴질랜드에선 270엔, 태국에선 210엔 등으로 같은 물건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선 디즈니랜드 입장료와 다이소 가격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싸다는 내용을 담은 싸구려 일본이라는 책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젊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줘야 하는데 일본의 고급 인력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계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의 경제 성장은 아마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국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망하게 해주겠다던 일본. 본인들의 코가 석자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